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살펴보시게 될 ME 과목 중에 하나인 가족법과 관련되어서 전체적인 학습 순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살펴보시게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 가족법의 학습 순서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나서 간략한 오버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이 가족법은요, 1강부터 지금 보시는 1강부터 시작해서 25강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강부터 25강까지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교재 순서 그대로 쭉 흐름을 타고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순서대로만 25개의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지난 20년간 실질적으로 기출되었었던 모든 룰들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가족법 또한 다른 에세이 과목들과 똑같이 반복적인 룰들을 동일한 패턴으로 팩트만 달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케이스를 던져줍니다. 가족법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25개의 강의가 실질적으로 기출되었던 룰들을 모두 담아내고 있고, 제가 이 룰들과 관련되어서 설명을 드리는 케이스들은 100% 기출된 케이스들만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개의 강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출 케이스를 만나보시면 그때 룰을 설명할 때 나왔었던 그 케이스구나 라고 인지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 25개의 강의를 통해서 기출의 패턴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익혀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강의가 모두 끝이 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PMBR 가지고 계신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스스로 여러분들이 기출되었던 2001년부터 2009년까지의 케이스를 보고는 심플 답안을 가지고 반복적인 패턴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자, 결국은 이게 일전에 제가 전체적인 에세이 학습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동일한 패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팩트만 달리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만나시면 이 케이스가 어떠한 케이스구나, 차일드 커스터디 케이스구나, 뭔가 메리지와 관련된 케이스구나 등등과 같은 것을 쉽게 인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패턴을 익혀나가시면서 심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내시면 되고, 그 이후에는 계속적인 반복, 그리고 2010년 이후의 케이스들의 어떤 확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해나가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거쳐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좀 진행을 하시면은 패밀리로도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하실 텐데요. 이 가족법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연방민사소송법이 에세이 과목 중에서는 가장 기출이 많이 되었었죠. 예전에 이제 MB 과목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에세이로만 나오다 보니까 이것은 매번 나왔던 과목이고요. 두 번째로 ME에서 많이 나왔던 게 사실은 에이전시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사실은 많이 나오는 게 패밀리라든가 아니면은 윌, 그리고 트러스트 정도를 동일한 수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법도 상당히 ME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서브젝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가족법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스테이트법입니다. 가족법은 스테이트법이고요. 앞으로 가족법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게 될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만 한번 간략하게 한번 들여다볼게요. 결국은 이 가족법은 가장 핵심은 사실은 이혼이에요. 디볼스입니다. 결혼과 이혼까지 이 모든 과정을 사실은 담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시작할 때, 결혼 이전 단계도 사실은 있기는 하죠. 우리가 계약법에서 살펴봤었던 프리메리탈 어그리먼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결혼하게 되면은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자, 배우자 부양비는 어떻게 하자 등등과 같은 이야기들. 이런 프리메리탈 어그리먼이 기본적으로 결혼하기 이전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면 결혼을 할 거잖아요. 이 결혼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봐요. 미국에서 결혼을 할 때 합법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커먼로 메리지라는 것도 뭐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국에서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건요, 50개 주 모두가 기본적으로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라이센스를 어플라이해서 발급을 받고요. 그리고 결혼식을 해야 돼요. 결혼식을 하고 그 결혼식 이후에 그 라이센스에다가 증인들의 사인을 통해서 카운티에서 서티파이를 받습니다. 이것까지 모두 맞춰야지 합법적 결혼을 한 거라고 해요. 이건 50개 주 모두 공통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세레모니얼 메리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렇게 결혼 라이센스나 메리지, 웨딩 세레모니가 없다 하더라도 커먼로 상에 실질적으로 두 부부가 결혼의 의사를 가지고 일정 기간을 거주하면서 둘이가 부부인 것, 내 아내야 내 남편이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닌다면은,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커먼로 상에 결혼을 한 합법적 결혼으로 인정을 해주는 스테이트들이
11개 주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텍사스나 유타나 콜로라도 같은 데가 그런 데라고요. 자, 이렇게 결혼이 정말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또는 이 결혼과 관련되어서 이러한 이슈들이 생길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 결혼도요, 지금 보셨던 커먼 러 메리지가 되었든 세레모니얼 메리지가 되었든 합법적 결혼을 한 부부들도 있지만은 무효인 결혼을 하는 부부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여성이 이 남성과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보니까 예전에 이 남성과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어요. 이 남자의 배우자였던 거예요. 이 여성이 다른 주에 가가지고 새로운 남성과 결혼을 해요. 자, 이 결혼은 우리가 중혼이라고 불러요. 비검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결혼 무효입니다. 자, 이 무효와 관련되어서 또 다양한 이슈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한 내용들도 한번 들여다볼 거고요. 또 합법적 부부도 있고 뭐 중혼을 했는 뭐 무효인 부부도 있지만은 동거인들도 있잖아요. 그죠? 동거인들이라고 하는 코헤비턴트들과 관련된 결혼하지 않은 그냥 같이 사는 부부가 아니죠. 같이 사는 동거인들. 이 사람들이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이혼 시에 또는 자녀에게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이슈들도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들여다볼 텐데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커먼 러 메리지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마다 주법이 다 틀린 거예요. 사실은 가족법이라고 하는 것이. 재산 분할에 관련되는 규칙도 다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가족법에서 여러분들이 혼선을 가져가시는 것이 다양한 법안들이 나와요. 우리가 이미 NCC, USL 이제 익숙하게 아시잖아요. 얘네들이 만들어 놓았었던 UCC나 뭐 UPC나 등등과 같은 것처럼 가족법에서도 다양한 법안들을 만들었어요. NCC, USL이 모델법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스테이트들이 채택하고 있는 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주도 있는 법도 있고 아닌 법도 있어요. 여기와 관련되어서 NCC, USL이 그러한 가족법적 컨셉을 담아서 모델법으로 만들어 놓았던 내용들도 워낙 주마다 스테이트마다 법이 틀리니까 공통적 개념으로 컨셉을 설명해 주려고 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NCC, USL이 만들어 놓았던 예를 들어서 뭐 차일드 서포트와 관련되는 또는 뭐 아이의 양육권과 관련되는 NCC, USL이 만들어 놓은 법안들, 그리고 스테이트가 채택하고 있는 법들.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가족법에서 등장을 하면서 전체 미국 내 50개 주들의 컨셉이 예를 들어서 스파우셜 서포트에 대해서는 이러한 컨셉이야. 차일드 서포트에 대해서는 이러한 컨셉이야. 차일드 커스터디에 대해서는 이러한 컨셉이야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줘요. 이 NCC, USL의 법안을 선택하고 있는 주들도 있고 본인 스스로가 모디파이를 해서 다른 법을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러한 컨셉이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다양한 어떤 멀티 스테이트의 기준의 법들이 있다 보니까 그 근간은 사실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모두 앞에서 살펴보셨지만 유언상속법도 살펴보셨지만은 가족법 또한 그 근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간들을 NCC, USL이 만들어 놓았었던 모델 법안들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결혼에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고 좀 전 말씀드렸던 뭔가 결혼하지 않은 동거인들의 권리와 의무, 자녀에 대한 어떤 권리, 의무 이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것이고 어덥션이라고 하는 입양과 관련되는 이야기들도 같이 한번 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요. 사실은 이 가족법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묻는면은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이슈가 여러분 어떠한 것이 있냐면 첫 번째가 바로 재산 분할에 관한 이슈가 있어요. 이혼을 할 때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만큼 있는데 어느 정도를 남편이 가져야 되고 어느 정도를 아내가 가져가야 될까? 라는 것을 구분을 좀 해야 되겠죠. 재산 분할과 관련된 이슈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서포트라고 하는 부양비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어요. 이혼을 하게 되면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내를 위해서 부양비를 누가 얼마나 줘야 될까? 또는 자녀 양육비는 누가 얼마나 줘야 될까에 대한 이슈가 서포팅에서 생기겠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자녀를 이혼을 하게 되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누가 가져갈 거냐? 아내가 가져갈 거냐? 남편이 가져갈 거냐에 대한 어떤 결정 기준 팩터들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공동 양육권이라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소울 커스터디라고 하는 단독 양육권인 경우 예를 들어 아내가 혼자 소울 커스터디를 가져간다. 365일 아내 집에서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양육을 아내가 맡는 거예요. 단독으로. 그렇다면 남편은 뭔가 아이를 면회하고 만날 수 있는, 비지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겠죠. 자, 전체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핵심적인 것은 재산 분할, 그리고 부양비, 자녀가 되었든 배우자가 되었든, 마지막으로 자녀의 양육권에 관련되는 이슈가 사실은 가족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관련되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양비라든가 아니면은 커스터디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도대체 어느 스테이트에서 판결하는 것이 맞을까에 대한 주리스딕션에 관련된, 관할에 관련되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자, 이 관할에 관련되는 이야기는 결국은 예를 들어서 A 스테이트에서 양육비를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1,000불씩 주라고 그랬는데, 아빠가 B 스테이트에 가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판사님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500불로 좀 줄여주세요라고 하면서 B 스테이트가 수정을 했다. 이 1,000불짜리를 500불로 수정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가능할까? 아이의 양육권을 분명히 A 스테이트가 이혼 판결을 하면서 엄마에게 부여를 해줬는데, 또는 공동 양육권을 줬는데, 조인트 커스터디라는 것을 줬는데 엄마 아빠에게 똑같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3일은 엄마 집, 4일은 아빠 집에 살으라고 했는데, 엄마가 B 스테이트에 가가지고는 이 차일드 커스터디의 판결을 뒤집고는 판사님 단독 양육권인 솔 커스터디를 저한테 좀 주셔요 라고 하면서 B 스테이트에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에 대한 주리스딕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결혼 이전에 맺게 되는, 또는 결혼 또는 결혼 중, 결혼을 끝내고 이혼을 하게 될 때의 이슈로 나누어지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 시에 나오는 이 이슈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결혼도 중요합니다. 결혼 이전에 하는 프리메리탈 어그리먼은 어떠한 요건을 맞추었을 때 예비신랑과 예비신부가 만들어 놓았었던 그 어그리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배우자 부양비, 엘리모니는 주지 말자, 또는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재산 분할은 하지 말자 등등과 같은 각각의 어떤 프리메리탈 어그리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 것인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식의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이러한 이슈들이 결국은 돌이켜보면은 결혼 이전, 결혼 단계, 결혼 중에 정상적인 결혼을 하지 못한 이러한 동거인들, 또는 뭐 무효인 결혼을 했었던 그 중혼을 했었던 당사자들, 또는 이혼 시의 어떤 디비전과 서포트와 커스터디와 관련된 이야기들, 기준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판결 관할권에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이러한 흐름을 여러분들이 큰 틀 안에서 좀 가져가시면서 하나씩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서 정리해 나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